자, 금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시험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 강의계에서 간단하게 볼게요. 강의계에서. 자, 별건 없는데 지금 강의 시간에 50점 기준으로 1시간을 드렸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다음 회차부터 진행될 때 55점도 있고요. 60점도 있어요. 그거는 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5분 정도, 10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시간은 70분 정도를 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강의 목표를 보시면 자, 2번에 있습니다. 2번. 하프 모의고사 50점이고 두 번째 줄 50점 하프 모의고사 진행하는데 기출쟁점이랑 최신 판례 토대로 출제될 예정인데 걱정 마시고 제가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은 다 찍어드릴 테니까 기본서를 통해서 내지는 잘 가지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 판례 학습만 좀 잘 해주시면서 사실관계도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자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부터 같이 보실 건데 자, 민법 총칙에서는 첫 번째 쟁점이 의사표시 부분입니다. 꼬박꼬박 나올 건데 타쟁점과의 관계도 잘 살펴보시고 두 번째가 대리 부분입니다. 대리 부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출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세 번째. 자, 압도적인 출제 부분을 자랑합니다. 올해죠, 올해. 올해 여기가 안 나왔어요. 올해 여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니까 민총 부분에서 내년에는 민총 부분에서 하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내일 뿌려드리는 문제가 진짜 특 A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씩 볼 건데 자, 문제를 먼저 진도별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1문 말고요. 뒤로 가셔서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에 2번부터 가보겠습니다. 2번. 자, A는 B와 여기부터예요. 문제 2문의 2. A는 B와 2017년 8월 1일 A명의 엑스토지를 매매대금 5억 원에 B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5천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1개월 뒤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및 그 인도와 상환으로 그리고 잔금 2억 5천만 원은 B가 엑스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상가 개발 계획을 추진 분양 마치면 즉시 각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자, 이에 B는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끊고요. 그리고 1개월 뒤에 2017년 9월 1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끊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 사실관계를 하나씩 봅니다. 자, 요걸 우리는 법률관계로 지금 전환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얘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일단 해제는 이건 안 됩니다.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법전을 펼쳐보셔서 565조 확인을 하실게요. 565조. (565조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565조. 그게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죠. 그럼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보실게요. 문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민법 제109조 착오 가로 열고 닫으셔야 돼요. 뒤에 민법 580조 담보책임 가로 열고 닫으셔야 됩니다. 진도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시해 드린 거고요. 실제 시험은 이게 제시가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65조 해제 안 된다라는 것도 보론으로 간단하게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은 진도별이기 때문에 109조랑 580이 대놓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제시형이에요. 쟁점 제시형. 자, 다시 이제 문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끊고. 그럼 중도금의 경우에는 다 다시 칠판제 봐보세요. 왜 565조 해제가 안 되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조문을 먼저 찾고 이 조문에 있는 내용 중에 요 녀석이 있어요. 이행의 착수. 그쵸. 5글자라는 이행의 착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을 여기에 대입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 중도금은 이행의 착수구나. 그러면 이행이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복습하실 때는 이행의 착수를 내가 쓸 수 있어야 될 건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행은 어떤 이행을 하는 거예요? 매도인은 등기를 넘겨주는 거고
물건을 넘겨주는 거고 이게 이행이죠. 그럼 매수인은 어떤 거예요? 계약금 지급했지, 중도금 지급했지, 잔금 지급하지. 대금 채무를 지급하는 게 이행이지 않습니까? 즉 매도인 입장에서는 인도화 등기인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입니다. 근데 지금 매매대금 지급 약정을 단계를 나눠버렸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다. 그쵸? 근데 계약금은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중도금이죠. 그러니까 중도금을 지급했다라는 것은 이꼬르 뭐다? 다음 이행 착수 들어간 거죠. 착수도 아니라 완료죠, 완료. 그러니까 이행이 이미 착수됐기 때문에 565조 해제권은 안 되는 사안입니다. 자, 다음. 계속 가볼게요. 이에 A는 X 토지를 B에게 인도하고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주었다. 자, B는 2017년 10월 1일 X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자, 끊고요. 지금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토지 매매 계약을 샀는데 이거 매매한 목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동기입니다. 동기. 왜냐하면 목적이라고 하는 건 법률행위 목적이기 때문에 매매 자체에서 이미 나왔죠. 요게 목적이에요. 이미 이걸로 목적은 달성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산 거예요? 건물을 신축하려고. 요게 동기가 되는 거죠. 동기. 여기서 딱 끊으셔야 됩니다. 워딩을 쓸 때도요.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건물을 신축할 생각으로, 건물을 신축할 의도로 요런 워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내지는 동기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민법 563조 가보실게요. 민법 563조 매매 계약을 한번 보십니다. 거기 재산권 이전 약정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없죠. 근데 여기 한번 가보실게요. 이제 민법 안 써도 되죠. 민법 안 써도 되죠. 죄송합니다. 이건 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딴 데서 강의하다가 민사소송법 강의하고 지금 온 상태여가지고 거기서는 민법 얘기할 때 민법을 또 꼭 썼거든요. 역시 사람의 관성이란.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가보세요. 622조. 그렇게 되어 있어야 그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임대차인데 거기는 오로지 건물 소유 목적이죠. 그거는 목적입니다. 건물 소유 목적.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 그 자체가 계약인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그런 건 목적. 그 외에는 이런 거 없잖아요. 매매 계약은 건물 소유 목적 매매 계약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죠. 근데 얘는 반드시 어때요? 건물 소유 목적이죠. 그러니까 지상권 규정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지상권도 목적이 뭐예요? 건물 소유 목적, 타인, 토지, 사용권. 근데 이제 물건은 법정 강제주의니까 물건 법정주의니까 큰 문제 안 되는데 얘만 조심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기예요. 동기. 근데 혹시라도 여기에 여러 가지 하자 등이 막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든 빠개트리고 싶은 게 우리 매수인의 마음이겠지. 매수인의 마음이겠지. 그럼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 민법사에 계약 자체를 빠그라뜨리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쵸? 일단 여기는 계약이 체결됐어요? 체결 안 됐어요? 체결됐죠. 그러면 일단 얘는 날려야지. 자, 확인하십니다. 535조. 535조. 무슨 책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되지 않는 거 맞고 얘는 원시적 불능입니다. 그냥 무효예요. 원시적 불능.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해결하는 거죠. 부당이득 아니면 불법행위로 해결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다만 이제 불법행위와 관련돼서는 계약교섭이 부당하게 중도 파기됐다. 그런 사안들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으시면 되겠다. 두 가지만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날라갔고 그 외에 무효사유 봤더니
단계적으로 가볼게요. 당사자부터 가보겠습니다. 권리 무능력자라는 말은 없어요. 태아가 엄마 나 저거 토지 살래 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일단 탈락. 의사능력 있는지 없는지 제시가 안 됐습니다. 의사능력 탈락. 맞죠? 그리고 비진이 의사표시 안 보이죠? 탈락. 108조 통정어의 표시 안 보이죠? 탈락.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취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취소. 차근차근 또 가볼게요.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 안 보이죠? 지금 여기가 안 보여요. 여긴 안 보입니다. 기망했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설문에서 기망이 등장하면 얘네 둘이 경합하잖아요. 그쵸? 경합하니까 크게 문제 안 된다. 아, 얘도 문제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제한 능력자 나이 안 보이죠. 출생 연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4조 5조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얘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항상 이렇게 거시적으로 학습을 차근차근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근거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내용을 들어갈 거니까. 근데 사안은 봤더니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인 거. 그러면 조문이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서 확인 들어갑니다. 자, 그랬는데 B는 2017년 10월 1일 엑스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상가 신축 공사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엑스토지가 포함된 일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 이용 규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해 들으셨다. 상가 건물 신축이 무산됐고 밑에 이러한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답니다. 건물을 짓게 됐어요? 못 짓게 됐어요? 못 짓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의 지금 기대치가 무너져 버린 거지. 내가 생각했던 게 지금 어긋나 버렸단 말이에요. 단순 동기 또는 빗나간 예상. 뭐 요런 워딩이 나오면 좋겠죠. 그러면 109조를 봤더니 법률행위 내용이래요. 중요 부분에 착오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예 제시 자체가 안 된 것 같아요. 맞죠? 전혀 예측을 못했다라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예요?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도 경과실까지는 가능해요. 중과실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포커스는 지금 중요 부분에 차고 당연히 중요 부분인 거고 경제적인 불이익. 만약에 건물을 못 짓는다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 자체가 이미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걸 하게 됐다. 그 자체가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경제적인 불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는 지금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포커스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해결하셔야 되죠. 자, 법률행위 내용이란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자, 법률행위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근데 법률행위 목적이라고 할 때 그 목적은 효과. 법률행위 내용. 여기 있네요. 내용. 얘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목적은 달성했잖아요. 맞죠? 토지 매매 계약은 달성했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은 이미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목적 불능은 아닌 거야. 목적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예요? 재산권 넘겨받는 거. 얘 다 넘겨받았네. 통과. 맞죠? 다 넘겨받았어요. 그러니까 얘랑 구별되는 CF 얘인 거죠. 동기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률행위 내용이. 그러니까 만약에 동기도 법률행위 내용으로 들어 올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죠. 가령 동기 관련돼서 보세요. 당사자가 합의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법률행위 내용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돼버리는 거야. 계약서에 써버리는 겁니다. 가령 특약 동그라미 1번. 만약 상가 건물 자체가 무산될 경우에는 매매계약은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라고 대놓고 써버리는 거죠. 특약사항을. 그러면 얘는 그냥 조건부 법률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불성취로 그냥 무효지. 어디로 올라가요? 여기로 올라가요. 근데 지금 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취소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취소만 하고 싶은 거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유발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관건이죠. 합의까지는 갈 필요가 있다 없다? 합의까지는 굳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거잖아요.
합의는 당사자 간에 합의해야 되는 거고 나는 일방적으로 취소할 거니까 굳이 뭐 합의까지 필요해? 표시만 하시면 되는 거지. 어디가 포커스인지 아시겠죠? 109조를 뽑았어요. 109조. 제가 왜 가로 열고 닫으라고 했냐면 109조를 처음엔 안 넣습니다. 안 넣었다가 그 메일을 보고 다시 넣었어요. 넣고 나서 쟁점 예고표를 딱 쓴 다음에 이렇게 문자 이거 수험생분한테 전해드리세요 했어요. 이제 요거 잘 쓰시면 돼요. 요거 잘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남았습니까? 그쵸 이제 해제 남았죠. 점점점점점점 끊으셔야 돼요. 해제. 자, 왜 이걸 지금 끊냐면 얘네 둘은 사실 요 개념이랑 조금 잘 붙어 다니는 친구예요. 이게 민법 총칙이어서 그렇습니다. 계약의 무효 쓸 수 있어요. 계약의 취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법률행위 무효 취소를 더 많이 들었어. 그리고 그 법률행위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계약. 맞죠? 계약일 때는 요런 워딩을 더 많이 쓰죠. 요런 워딩을. 이건 그냥 확인만 하시고 활용만 하시라고요. 상관없습니다. 계약도 법률행위 중 하나예요. 법률행위는 두 개가 있죠. 계약이랑 단독행위가. 그리고 우리는 법률행위 중에 채권계약을 봅니다. 물건계약 안 보죠 아직은. 채권계약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계약은 해제니까 자 쭉 가보자. 첫 번째 당사자들끼리 다 필요 없고 야 우리 그만하자 라고 하는 합의해제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사안에서는 합의해제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혹시 요거 보일까요? 다음에 풀어보셔야 되는 거죠. 자동해제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 설문을 봤더니 잔대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된다 요런 특약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안은 요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요거 565조 약정해제 이거 하나 딱 걸렸죠. 중도금까지 지급이 되었으니까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바 약정해제권은 안 된다. 끝났죠. 그럼 이제 남은 게 요것밖에 없네요. 얘네들 안 되면 법에서 정해둔 해제를 봐야 되겠네요. 그쵸? 법에서 정해둔 다른 해제권을 봐야 되잖아요. 얘네들은 당사자들끼리 합의하거나 약정한 거. 합의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둔 해제권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게 일반 해제권이죠. 일반 해제권인 채무불이행 해제권입니다. 채무불이행 해제권 봤더니 자 544조 가보십니다. 544조 이행지체죠. 이행지체 544조 조문 또 잘 찾으셔야 돼 항상. 사안 봤더니 이행지체는 없는 것 같아요. 돈을 지급했다 안 했다 그런 거 보고. 그리고 546조 여기가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546조. 그럼 보세요. 546조가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 그리고 다시 535조가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해제권 발생 사유. 지금 사안 봤더니 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공부할 건데 플러스 알파로 채권자 지체 한번 가보실까요? 400조. 요게 이제 최신 판례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다음 해제권 파트에서. 진도범위. 400조 보면 채권자 지체로서 401조 이하에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 채권자 지체는 해제권은 규정에 없어요. 보세요. 비교군을 여기다 넣어드리겠습니다. 비교군으로. 여기다 넣어드리는 게 맞겠죠. 채무자의 이행지체는 해제권 규정이 있는데 채권자 지체는 해제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연 채권자 지체 400조 맞아요? 맞습니까? 네. 틀리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잘난 척하면 안 되니까. 채권자 지체를 통한 해제도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행체는 분명히 규정에 있는데 얘는 지금 규정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해제가 상당히 쉬고 있어요. 법원 행시에서. 정말 압도적인 기출 빈도를 자랑하고 계시다가 시험제도 개편되고 나서 엄청나게 쉬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올해 시험제도가 개편됐죠.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원래는 여기까지가 스탠다드인데 이게 채무불이행 일반 해제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 해제권 말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두 번째 특수해제권들이 있잖아요. 그쵸? 잠깐 이제 어깨 좀 풀어볼까요? 특수해제권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예전에 불이타 한번 됐었는데 증여 있어요? 증여? 증여? 맞죠? 증여 있죠. 증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요거 증여 한번 조문 찾아보세요. 555조 알려드리겠습니다. 555조. 555조. 이게 예전에 한번 불이타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불이타 대비로 공부해 두는 거예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말이 해제인데 철회랑 똑같다라는 거죠. 다만 증여의 경우에는 얘는 한계가 있어요. 요건이 여기에 붙는 거죠. 558조. 이미 이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일반 해제권의 예외입니다. 원상회복의 예외가 되는 거죠. 원상회복이 안 돼요. 원상회복이 548조 일반 해제권은 원상회복이 되는데 얘는 558조로 원상회복권을 막아뒀다 이거지. 막아뒀다 이거지. 얘가 불이타예요. 우리 입장에서 나오면 제 기준으로는 땡큐야. 왜냐면 너무 쉬워. 조문 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쉬운데 우리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만 쏙쏙 골라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불이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씩은 제가 톡톡 건드려서 출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있죠. 담보 책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책임을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3개는 챙겨간다라고 생각하세요. 570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그리고 576 저당권 담보 책임 그리고 여기 있네요. 580 물건하자 담보 책임 물건하자 담보 책임 물건하자 담보 책임. 자 지금 우리 이렇게 다 찾았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 중연이급은 돼야 되는구나. 다 찾았죠 지금. 다 찾고 설문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씩만 동글뱅이 할까요? 하트. 580입니까? 570입니까? 물건이죠? 하트. 이 2개 써보래요. 만약에 제가 109조를 안 드리고 580조를 안 드렸으면 우리도 이렇게는 찾아놓고 치고 빠지셔야지.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안 되는 건 짧게. 되는 건 왕창. 다시요. 안 되는 건 짧게. 되는 건 왕창. 형법 공부하실 때 계속 그 얘기 하시죠. 오전쌤이. 죄책 안 되는 것도 간단. 얘기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재책 안 되는 건 진짜 간단하게, 재책되는 건 많이, 구의책을 많이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배점이 항상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볼게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B는 이를 이유로 A와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민법 109조 착오 이유로 취소하거나 580조 담보 책임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가. 요거는 왜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요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냥 교수님한테 어퍼컷 한번 날리는 거예요. 자, 담보책임 민법 580조 읽어보시겠습니다. 매수인이요. 선이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선이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죠. 다시요. 580조 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선이 무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109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것만 아니면 돼요. 중과실만 아니면 되죠. 그러면 경과실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우린 이걸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다만 이 사안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다? 그냥 무과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과실은 사실 문제 안 되죠. 당연히 다 됩니다. 당연히 다 되죠. 지금 요 사안이에요. 요 사안.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커스를 실익을 역에 맞추는 겁니다. 착오랑 담보 책임을 왜 우리가 경합론으로 학습을 해야 되느냐? 요건이 살짝 다르다. 매수인의 경과실 착오 취소 건이다. 그렇다면 매수인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 책임 해제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는 할 수 있겠죠. 착오는. 이게 실익이 또 어디 있는지를 잠깐 볼게요. 실익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착오가 된다 그러면 무효가 되니까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효 버튼이 눌러졌죠? 그럼 얘는 민법 여기로 가죠. 741조. 어디로 가요? 부당이득으로 가요. 부당이득으로. 근데 해제 버튼을 눌러버리면 얘는 어디로 갑니까? 민법 548조로 갑니다. 548조. 반환 범위가 같아야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즉 선이 이다. 어이구 땡큐.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죠. 해제로 가버리면요. 아이 고민도 하지 마시고 저라도 착오 취소 버튼을 누를 것 같아요. 굳이 뭐 해제 버튼을 뭐하러 누릅니까? 원상회복 뭐하러 해요? 착오 취소 버튼을 눌러서 자기한테 유리한 걸 써먹는 거지. 유리한 걸. 오히려 요건도 유리하고 효과도 유리하네요. 효과도. 질문이 이렇게 기결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쉬운 문제인데 Q. 사실은 이렇게 문제 내면 모든 게 이제 종결되죠. 지금까지 공부한 거. 맞습니까? 이미 지급한 매매 대금을 싹 다 돌려받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가 지금 어디까지 냈대요?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싹 다 돌려받고 싶은 거죠. 그러면 진짜 계약을 빠그라뜨리는 요거 물어본 거예요. 이걸 물어본 겁니다. 다시요. 항상 거시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시에서 미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미시에서 거시로도 갈 수 있어야 되죠. 아까 봤죠? 거시에서 계속 미시로 갔죠? 그리고 지금 딱 요렇게 거시로 갔으니까 다시 또 가봐야지. 아, 요거구나. 미시에서 거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쟁점이 제시됐잖아요. 목차 쓸 때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이제 목차를 구성해 봐야 돼. 우리가 지금 법률관계 전환을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법률관계를 다 전환했으니까 목차를 구성을 해 봐야 되는데 이때는 꼭 질문 활용을 잘 하십니다. 질문 활용. 질문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요런 스타일 요런 스타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출제자가 조금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쟁점의 정의 요렇게 딱 들어가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근데 뒤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착오 취소 담보 책임 해제 검토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혹시 이제 if입니다. 또는 질문 자체에서 쟁점을 제시합니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잡으세요. 그대로 목차 구성하시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지. 지금 출제자가 원하는 거. 차고 가보자. 담보 책임 해제 가보자. 이렇게 잡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쟁점 제시형이에요. 쟁점 제시형. 즉 노나쇼와 관련돼서 그냥 좀 크게 얘기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질문 자체에서 쟁점을 차근차근 제시하면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부터 들어가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막혀요. 버벅된다라는 거예요. 버퍼링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이거 다 잡을 수 있어요? 사안에서 지금 취소와 관련돼서는 109조가
해제와 관련해서는 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09조랑 580조가 안 보여. 그러면 취소 사유로는 이런 거 저런 게 있는데 사안에서는 109조가, 해제 사유로는 이런 거 저런 거 있는데 사안에서는 580조가 문제되는 바 이하에서 살펴보겠다. 그게 쟁점의 정리입니다. 어떤 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예죠. 이게 쟁점으로 뽑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쟁점 제시형은 이미 딱 해놨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차고 취소 가부, 담보 책임, 해제 가부 이렇게 목차를 잡으셔서 고민도 안 하고 다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거 있잖아요. 자, 조문을 찾자. 조문을 찾자. 그럼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의일 수도 있고요. 의일 수도 있고 요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효과일 수도 있죠. 다 드래그 하는 거지. 다 드래그 하는 거. 혹시라도 109조를 찾아서 펼쳐봤더니 아, 요거 자체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구나. 요건이 이렇게 써져 있구나. 그리고 효과는 취소할 수 있다는구나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아, 다 찾았네. 그럼 그 중에 혹시라도 어떤 게 문제될까? 보세요. 이제 요건 중 나왔네요. 약서술 하셔야 되는 부분. 어떤 의미죠? 문제 안 되는 경우. 사안에서 봤을 때 문제 안 되는 경우. 중과실 지금 문제 안 돼요. 맞죠?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니까 과실 유무는 문제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내용 중요 부분은 쓰셔야 되겠네요. 중요 부분은. 경제적인 불이익.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뭡니까? 동기착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아요. 동중이. 중요 부분이냐? 동기. 딱 요 부분. 과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요거 판례를 서술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출제자가 원하는 질문에 답을 하자. 출제자가 원하는 거에 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최종 질문. 결론 틀리면 배점이 많이 깎일 거예요. 결론 틀리시면 안 됩니다. 결론 틀리시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런 스타일입니다. 이게 근거 제시형이에요. 뭐뭐를 근거와 함께 서술해봐라. 요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사실 목차 구성이에요. 시험장 가셔서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결론. 2칸 정도 비워두시고요. 2칸은 두렵죠? 오빠 나 이뻐. 답하래. 난 일단 당장은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와이프를 봤더니 깨체자단 말이에요. 대답을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건너뛰어. 농거로 했으니까 농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드래그죠. 1번 조문. 일반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론. 두 번째 관련 판례. 관련 판례. 원문. 또는 키워드 중심으로. 원문 또는 키워드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산. 딱 요렇게입니다. 5점짜리일 때가 가장 쓰기 편하죠. 5점짜리일 때. 10점짜리도 여기까진 가능해요. 근데 혹여 15점 이상일 때라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스타일로 많이 주십니다.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올해 첫 시험 제도가 바뀌고 나서 그간의 출제가 딱 많이 되지 않았던 최소 15점, 20점, 25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년까지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최소한 2, 3년 정도는 유지가 되니까 덩어리 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덩어리 큰 것들은 진짜 여기를 엄청나게 잘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지. 양의 승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양의 승부가. 그래서 목차 구성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과연 내가 조문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충현이가 얘기해줬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근데 판례는 안 찍어줘서 두렵다. 근데 충현이가 예고를 다 해놨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정도는 찾아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설 가볍게 한번 봐볼게요. 구성을 보세요. 구성. 제 해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구성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5페이지. 5페이지. 1번 목차 보세요. 취소 형광펜. 2번 목차 보세요. 해제 형광펜. 요 1번, 2번을 합치면 이게 쟁점의 정리라고요.
사안의 경우 A와 B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을 109조 착오를 이유로 담보 책임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는가? 이렇게 두 줄 정도 쓰시는 게 쟁점의 정리입니다. 그러면 또 구성을 볼게요. 1번 목차 취소 밑에 양갈로 1번에 행사 요건 보이시죠? 요건 형광펜. 109조 드래그를 하시라는 거예요. 109조. 그러면서 자, 두 번째 줄 보십니다. 로마자 1번.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사안에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 요런 말이 나오니까 애초에 경과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왜 또 문제 안 되는지가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제 오늘 답안 채점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까? 증명책임의 문제예요. 취소권자는 자기가 중과실 아닌데 라고 주장 증명 안 해요. 자기는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빠졌고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끝. 그러니까 항상 우린 그 두 가지만 쓰는 거였어. 중과실 여부는 취소에 상대방이 근데 중요하나 표의자야 너 중과실이잖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증명책임 면에서 취소권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나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 빠졌고 그거 중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쓰잖아요. 우리도 양갈로 2번에 동기 형광펜, 양갈로 3번에 중요 부분에 중요 형광펜, 동중이를 쓰는 거죠. 동중이.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제가 답안 분량을 좀 조절했습니다. 가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에 대하여 판례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 형광펜, 그러니까 일방적 표시죠. 상대방이 알았다. 합의했냐 안 했냐 안 중요합니다. 뒤에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합의 X. 합의 X.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땅을 왜 사시는 거예요? 저 상가 건물 지으려고요. 이건 당연히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굳이 그거 말 안 해도 제가 상가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사는데요. 이미 표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일방적 취소니까 요건을 좀 심플하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여긴 지금 표시를 해놨지만 표시에만 형광펜 하시고 혹시라도 뒤에 또는 유발 이렇게 판례를 다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워딩이 되게 심플하잖아. 표시 또는 유발. 판례 다 쓴 거예요. 표시 또는 유발, 합의는 불요. 다 쓴 겁니다. 판례 원문을. 우린 지금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유발은 얘는 표시 불문이죠. 또는이니까 표시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럼 표시는요. 유발 안 돼도 표시하면이라는 거고. 근데 사안은 지금 유발된 사안은 아닌 것 같고 표시 사안이니까 통과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갈로 3번 가번이죠. 양갈로 가번에 자 별표 하나 하시고 자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게 이제 원문이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 부분에 착오라 하면 표의자 형광펜 읽어봅니다.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일반인 형광펜 이원적 기준설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되며 뒤에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 형광펜 그래서 표일경이 지금 답안에 기재되셔야 돼요. 표의자의 표, 일반인의 일, 경제적 불이익의 경 표일경이 설문에 답안에 반드시 뽑히셔야 된다. 자 그리고 양갈로 4번입니다. 착오 취소 가부와 관련해서 자 착오의 경우 보충적 해석에 의한 수정 가능성 보충적 해석의 형광펜입니다. 요런 게 보론이에요. 이런 게 보론. 득점을 올리는 겁니다. 혹시 계속 유지 필요성이 있을까?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을까? 봤더니 여긴 안 됩니다. 상가 건물 신축이 좌절된 마당에 토지 매매 계약을 유지할 이익이 전혀 없어요. 바로 보충적 해석론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충적 해석에서의 가정적 의사는 어떤 의사다? 실제하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요 워딩 그대로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한 이익 의사. 그래서 기억을 잘 해주시고 승부처가 두 개예요. 동기착오는 다들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 부분 표일경 그리고 보충적 해석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이제 배점이 살짝 달라질 수 있겠구나. 자 그리고 2번입니다.
해제죠. 양갈로 1번의 별표 1개. 첫 번째 승부처. 지금 착오가 가능한데 굳이 해제도 되는가? 경합론입니다. 두 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줄처리 가능하시겠죠? 취지 형광펜, 요건 형광펜, 효과 형광펜. 맞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판서 다 했잖아요. 요건면에서의 경과실 유무, 효과면은 뭐였어요? 한 놈은 부당이득, 한 놈은 원상의 부금.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취지야 뭐 말할 것도 없지. 취지야 말할 것도 없지. 취지, 요건, 효과가 다르다. 그러므로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합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계속 쌓아갈 때 우리가 지금 이걸 봤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되지 않습니까? 맞죠? 내가 무효 사유를 가지고 있어. 내가 취소 사유를 가지고 있어. 그럼 무효를 주장할지 취소를 주장할지 권리자가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하시는 것. 대표적인 게 여기 통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 406조 채권자 취소권 대표적인 거죠. 통정의 표시도 어떻다 사행위 취소 대상이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또 하나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취소끼리도 되는 거죠. 취소권 경합 109조 110조. 다만 얘는 조심. 동기착오 한정. 동기착오 한정. 동기착오 한정. 그리고 지금 여기 딱 봤네요. 자, 취소와 해제. 지금 딱 요거 보는 것 같습니다. 요런 기본기들을 차근차근 쌓아두시고 다 A급 쟁점들이 맞지만 요게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요게 포커스를 맞춰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요게 이제 혹시라도 초과됐을까봐 제가 쟁점을 제시해드렸던 거고요. 양갈로 2번 보시면 로마자 2번 선의 무과실 보이시죠? 형광펜을 빡 그어버리세요. 자, 들어갑니다. 사안을 보면 매수인 B는 계약 체결 이후 알게 됐잖아요. 그쵸? 이후에 알게 됐죠. 토지 이용 규제 사실에 대해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이 조금 내용을 추가하면 양갈로 3번 바로 요겁니다. 하자 유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계약 체결 시 형광펜이죠. 그러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선이 무과실인 거예요. 몰랐죠? 계약 체결 당시에는. 그리고 이거는 혹시라도 진도 범위가 조금 초과될 수 있어서 제가 채점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형광펜 밑에 목적물의 하자 형광펜 물건의 하자입니다.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안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기 때문에 시기가 안 걸렸다라는 겁니다. 물건의 하자가 맞긴 맞지만 계약 체결 시에 이미 하자가 발견돼야 되는데 이후지 않습니까? 그 사안의 경우 계약 체결 이후 토지 이용 규제가 발표되어 상가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자가 존재할 것. 그 요건에서 X였던 거예요. 하자는 맞지만 하자의 존재 시기가 언제여야 된다? 계약 체결 당시여야 된다. 항상 단계적으로.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이거 워딩 다른 거 맞습니까? 하자가 있다 없다의 문제. 맞죠? 다음 하자가 있는데 언제 있어야 되느냐의 문제. 지금 하자는 있대요. 근데 그게 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 체결 당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얘는 통과가 됐는데 얘를 통과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얘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그리고 양갈로 4번에 양갈로 나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사정 변경에 따른 해제권 요런 거 하나 툭 치고 빠져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해제권 검토할 때 일부러 신식을 안 썼어요. 신식을 일부러 안 썼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의 경우에는 어떻다?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오시면 자, 1문 볼게요. 1문. 요게 이제 대리파트 최신 판례 사안입니다. 대리파트. 자, 대리는 갈 때 자, 차근차근 잘 볼게요. 원고가 있고요. 피고가 있습니다.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시스템 한번 가봅니다. 원고가 어떤 청구를 할 때 이게 대리에 의해서 움직였다 그러면 얘는 유권 대리를 먼저 주장 증명하셔야 돼요. 유권 대리를 주장 증명하십니다. 요게 114조예요. 현명주의라고 하는 114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피고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드디어 이제 등장하는 것. 그럼 얘는 아까 똑같잖아요. 얘가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했다. 유권 대리를 주장 증명했다. 그럼 피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똑같네요. 계약을 빠그러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봤더니 지금 요건 뭐 별개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지. 대리니까 대리법리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대리법리로 첫 번째. 그치, 내가 대리인한테 대리권은 줬어. 대리권은 있어. 대리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커피 사오라고 카드를 드렸어. 이거 어쩔 수 없어. 대리권이 있으니까 요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남용의 항변. 근데 애초에 대리권을 드린 바가 없답니다. 그러면 피고 입장에서는 그치. 애초에 대리권을 이건 화살표 요렇게. 애초에 대리권을 준 바가 없으니까 무권 대리입니다. 이거는 무효주장한 거죠, 이게. 얘도 무효주장인 건 맞아요. 근데 한놈은 보세요. 항변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난 그런 적 없는데? 와이프 말고요. 와이프 말고. 개그 쳐서 죄송합니다. 자꾸 조심하셔야 돼. 부인은 아니거든. 여기는 어때요? 근데 맞는데 요거거든. 확실히 다르죠. 부인을 하는 순간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싹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알겠어. 그럼 난 이제 뭐 해야 될까? 무권 대리를 받아들이고 오케이 콜. 표현 대리를 지르겠다 라는 겁니다. 요 시스템을 머릿속에 단계적으로 놓고요. 단계적으로 놓고 자 이제 요거 볼게요. 남용의 항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당연히 요거 중심인 거 맞아요. 임의 대리권. 당연히 얘 중심입니다. 얘 중심인 거 맞죠. 근데 뭐가 나왔어? 법정 대리권이 빠바방 나오셨네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친권. 그럼 친권도 과연 남용이란 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대리권 제한과 관련돼서는 민법 규정을 통해서 차근차근 있는데 친권도 제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한 규정이. 그 대표적인 게 921조 2의 상반행위라는 겁니다. 이걸로 어떻게든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거고 만약에 2의 상반행위가 안 되면 찔러본 거죠. 924조 친권 남용이 있어요. 친권 남용이. 근데 친권 남용으로서 924조를 언급하려고 했더니 자 요거 두 조문 이제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얘네 두 조의 특장점은 얘네 강행 규정이에요. 둘 다 강행 규정입니다. 가족법이잖아요. 가족법. 강행 규정이다잉. 강행 규정. 그러니까 만약에 2의 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 친권 남용이라고 할 때 강행 규정의 가장 큰 특징. 절대 조문에 얘를 안 둡니다. 난리 나죠, 두면. 강행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습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아요. 근데 자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if 여기서 924조로 해결 안 하고 107조 비진위를 유추 적용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의 제3자 보호 규정도 덩달아
적용이 돼버리는 슈퍼실익이 나와버리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법원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친권 남용으로 해결하려면 껄끄럽다니까요. 아이 내 자식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막 대법관님한테 법관님한테 막 대든단 말이에요. 야 너도 네 자식 마음대로 하지 않냐? 내 자식도 내가 마음대로 할 건데 왜 네가 뭐라고 하냐? 아 이 껄끄럽네. 판단이 껄끄럽다라는 거죠. 판단이. 근데 요걸로 적용하면은 좋아.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선의제3자 보호하죠. 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먹이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되죠. 근데 107조이랑이 유추 적용되는 말은 얘는 선이 무가 실이어야 하죠. 출제자는 이걸 원한 거예요. 보세요. 1번 여기가 계약의 무효입니다. 무효. 근데 2번 제3자 보호죠. 여기 계약의 무효에서 얘는 상대방 기준, 얘는 제3자 기준. 보세요. 상대방은 선이 무가실이니까 어떤 것만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지웁니다잉. 지워요. 자 경과실이 있대요. 경과실이 있대요. X 무효야. 무효. 무효.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선이인데 경과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상대방은 몰랐는데 거기에 부주의, 보통의 부주의가 있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 너는 무효야. 무효야. 근데 얘는요. 선의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경과실 상관없죠. 선이기만 하면. 과실 불문이죠. 출제자는 이걸 원했던 겁니다. 실익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제3자는 과실이 있어도 보호받아. 근데 상대방은 무과실이어야만 보호를 받아요. 이제 아시겠죠? 완전 기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민법사에서 의사표시 선의 제3자는 선이기만 하면 된다. 선이기만 하면 된다.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십니다. 계약의 유무효. 선이 경과실이면 계약은 무효예요. 근데 지금 그 물건이 누구한테 가 있어? 제3자한테 가 있죠. 제3자한테 가 있어서 제3자한테 달라고 했더니 제3자는 미안해. 나도 과실은 있긴 있는데 진짜 몰랐어. 한마디 툭 던져버리면 얘한테는 청구를 못합니다. 얘한테는 인용받을 수 있어도 얘한테는 어떤 상황이 나온다? 기각이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바로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셔요. 왼쪽부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일단 왼쪽부터 먼저 잡으셔야 돼. 대리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동글뱅이 해드릴게요. 유남 무 표 완 투 쓰리 포 항상 요 구성으로 유권 대리를 주장했는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 항변했고 아니다 나는 무권 대리 부인을 할란다. 그랬더니 다시 원고께서 표현 대리를 열심히 찔러봤다. 근데 지금 사안은 여기네요. 그쵸? 그럼 남용의 항변부터 가야 되니까 임의 대리권이냐 법정 대리권이냐 요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처음 들어간다고 할 때 요런 개념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제 쓰시면 좋은 거죠. 대리권 남용이란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 또 이익을 위한 액션 취했다. 그럼 이걸 우리 어떻게 해결할 거냐? 판례는 107조 어디니? 107조이랑 유추 적용을 통해서 상대방이 배임이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나왔네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계약 상대방 보호할 수 없다. 문제는 이거 친권에도 적용되느냐? 그렇다. 그러하다. 근데 사안 봤더니 지금 친권 남용 말고 이해상반행위가 또 먼저 걸린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친권자의 경우에는 얘를 항상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해상반행위인가? 왜냐하면 얘는 깔끔해요. 객관적 판단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더 쉽죠. 더 쉬워요. 진짜 이 vs 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따르냐? 이 vs 해 요렇게만 판단한단 말이죠. 요렇게만. 근데 지금 사안이 이미 나왔잖아요. 벌써 제3자잖아요.
친권에 안 따르는 분야가 나와버린 거죠. 여기서 털렸어요. X. 근데 얘로 들어오려고 했더니 얘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친권남용을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항상 남용이니까 주관적. 요 개념을 그래서 제가 먼저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걸 여기다 써도 되는 거죠.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요량으로. 이게 주관적인 목적인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누가 봐도 우리 미성년자에게 불합리한 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붙으니까 껄끄럽지. 판단하기가. 그래서 야 우리 쉽게 가자. 물어보는 거지. 상대방아 알았니? 몰랐는데요. 근데 너 지금 친하다며. 응 알았지. 그럼 안 돼 너는. 근데 물건이 이미 누구한테 가 있어? 여기한테 가 있어. 자 문제 차근차근 읽어봅니다. 자 1번 보세요. 위 사실관계 추가하여 B가 병과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해상반행위 또는 친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거 안 드렸어도 우리 수험생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쵸? 제가 여기는 죄송한데 조문을 안 드렸습니다. 조문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해상반행위랑 가족법 영역이 확장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921조 친권남용은 924조에 있습니다. 조문 확보 잘하시고. 자 2번도 보세요. 제가 우리 수험생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세 번째 줄 백실조이랑 단서. 다 드렸어. 다 드렸어. 우리 수험생분들의 능력치를 이제 믿는 거죠. 믿어. 그래서 해설 한번 가볍게 보고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셔서 1번. 여기는 지금 여부 및 이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결론 이유 이겁니다. 여부 이유.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쟁점이 제시되고 질문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결론 논거로 주는 거 있고요. 지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질문이 근거 이유 이렇게 돼 있네요. 전 이거 보면 이렇게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무효다. 전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죠. 목차를. 1번 고민도 안 해. 9, 2, 2, 1, 2번 고민도 안 해. 9, 2, 4. 벌써 조문 2개 찾았잖아요. 맞죠? 조문 2개 찾았으니까 성공했어. 조문 성공했어. 중현이가 말하는 조문을 찾았어. 자 이제 발레 써야지. 그럼 여기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대로 들어가시면 아까 얘기했던 이해 플러스 따르는 미안해 사는 얘는 X야. 제3자니까. 맞죠? 이제 여기가 승부처네요. 객주 판단. 할 수 있어야 되고 더하기 107조를 과연 유추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 한번 볼까요? 1페이지에. 자, 양글로 2번 이해상반행위 형광펜. 양갈로 이번에 친권남용행위 형광펜. 친권남용은 밑에 제가 판례만 썼고요. 924조 가시면 됩니다. 924조 조문 하나만 확보를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해상반행위에서는 조문을 그대로 들어가시고 세 번째 줄에 행위 자체 외형 객관적 판단이죠. 객관적만 형광펜을 빡 하셔서 요것만 쓰실 수 있어도 됩니다. 조문 드래그하고 우리 판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그래도 조금만 더 쓰신다 그러면 뒤에 동기, 연유, 불문 딱 요렇게요. 동기, 연유 실제 이해 대립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대입하면 반갈로 2번 사안의 길의 두 번째 줄 제3자 병에게 이익됐으니까 애초에 문제 안 되죠. 제3자 병 예를 들면 삼촌, 오빠, 회사 이런 것들. 그래서 이해상반행위는 이제 가족법 영역의 확대에 따라서 무조건 출제됩니다. 올해도 이해상반행위 부분쟁점 한번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친권 남용인지 여부에 반갈로 1번에 별표 한 개를 하셔가지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이걸 좀 잘 쓰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리권 남용 개념을 따로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줄에 대리권 남용 개념이 써져 있어요. 상대방 형광펜 뒤에 갑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형광펜. 정확하죠? 악의 또는 경과실. 상대방은 경과실이요. 경과실.
여기까지 들어와야 무효가 되는 거고. 자, 이제 넘겨보십니다. 2페이지. 자, B의 대리행위가 친권남용으로 무효인 거 나왔고, 자, 양갈로 2번에 별표 1개를 하십니다. 양갈로 가번 이제 볼게요. 이에 대하여 판례는 친권남용 행위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선의의 제3자 형광펜입니다. 여기에 선의 무과실의 제3자라고 쓰시면 안 된다. 얘는 제3자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선의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선의기만 하면 돼요. 요게 실익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해상반행위라든지 친권남용 924조를 적용시켜버리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선의제3자 보호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백실조를 타버리는 순간 선의제3자 보호규정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3자 보호. 아무리 가족 간에 강행법적인 성격을 띈다 하더라도 제3자를 보호해줄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대법원이 요거 백실조를 적용시켜서 제3자를 보호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어떤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상대방은 무과실까지, 제3자는 과실불문, 이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무과실, 제3자는 과실불문. 그래서 혹시라도 경과실이 있었을 때 그것만 조심하시면 우리가 출제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소멸시효 보고 기본서로 돌아가서 우리 내일 거 내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